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페이지 71페이지입니다. 문제 1번 주택 임대관리업자가 나오네요. 임대관리업자는 한 문제가 시험에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 관리란 부분이 붙기 때문에 법규뿐 아니고 실무에서도 주택 임대관리업은 반드시 정리를 꼭 하시고 시험장에 입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주택 임대관리업자 간단하게 왼편에 보시면은요, 집중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거의 매년 나오다가 간간에 한 2년, 3년 안 나왔죠. 그러면 다음 시험, 이번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약간 바뀐 사항이 있죠. 주택 임대관리업자 등록편 보시면은요, 등록을 할 수 있다.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하지만 등록의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 단서 조항 이어집니다. 종전까지 말입니다. 이것이 100호라는 것이 자기 관리는 100호, 그 다음에 위탁 관리는 300 기본 잡아 놓으시는데 요 규모 이상으로 임대 관리를 할 때는 등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종전까지는요. 단독주택 300호, 100호 또는 300호, 또 위탁관리는 단독주택 300호, 공동 300세대 이렇게 해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이든 공동택이든 합산이 아니고 분리해서 300 또는 100 이렇게 구분이 되어진 것이 작년도에 보시면 통합되었습니다. 단독, 공동 섞어서 합쳐가지고 또 준주택도 포함해서 100호, 위탁은 300호 이상 이렇게 관리를 하고자 할 때 등록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합산해서 평가하는 것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다 합쳐가지고 단독이든 공동이든 또 준주택이든 합쳐가지고 100호, 300호 이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을 잘 보세요. 자, 우리 준주택, 주택이 아닌 시설을 일반 기숙사로 리모델링해서 임대사업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또 제외한다. 둘 다 보시면 제외한다 되어 있죠. 그래서 처음부터 임대형 기숙사로 건축이 되어지면 이것은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하지만 주택이 아닌 시설을 일반 기숙사로 리모델링 한 것은 합산 규모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체크를 꼭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변경사항이 발생이 되어지면 보통 사업자는요 30일이지만 관리가 붙는 사업자, 임대관리업자는 15일 안에 변경 신고한다. 다음 부분 체크하시고 또 폐업할 때는 말입니다. 폐업하고 난 이후가 사후가 아니고 폐업하기 전 30일 전에 폐업 신고가 아니고 말소 신고를 하더라라는 부분을 꼭 체크를 해주십시오. 자, 변경사항이 있으면 변경 신고하는 것이 원칙인데 단 자본금이 증가되었다, 인력수가 증가되었다는 신고하지 아니한다는 부분까지 합쳐가지고 요 전체는 꼭 봐주세요. 자, 구분 등록하죠. 구분 등록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을 잘 보세요. 자기 관리형으로 등록을 하면은 위탁 관리형도 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반대는 아닙니다. 자기일 때 위탁 간주지, 위탁일 때 자기 간주가 아니다 해서 보시고 등록기준도 보시고요. 자, 결격 사유 있죠. 보시면 임대관리업자의 결격 사유는요 미성년자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부분 체크하십시오. 그래서 피성년 후견, 피안전 후견, 파산 선고자는 포함되어도 미성년자는 결격이 아니다 이런 부분 보시고 말소 2년까지 또 관계되는 법률 4가지 나오죠. 이것들을 위반해 가지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면제 3년까지다. 보통은 2년인데 이건 3년까지 이렇게 좀 길게 제한합니다. 자, 유예 중인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반드시 말소를 해야 된다. 말소 사유도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4가지가 나오는데 이건 주택관리업자와 똑같은 말소 사유니까 체크를 해주시고요. 처분하기 1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한테 그 사실을 통보한다는 부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영업정지 처분 사유일 때는요 1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죠. 1천만 원 해서 우리가 주택관리업자는 2천만 원, 임대관리업자는 1천만 원이다. 라는 차이점이 있으니까 보시고요. 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자기관리형입니다. 위탁관리는 아니고 자기관리형일 때만 보시면 보증상품에 가입하는데 그 범위 보시면 임대인을 위해서 3개월치의 월 임대료 보장약정, 임차인을 위해서 임대보장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더라. 요 정도는 꼭 보십시오. 자,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자, 틀린 것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주택 임대 관리업을 하려는 자들은 시군구청장한테 등록을 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 경우에 자기 관리일 때는 보시면 100호죠. 100호, 300호가 일단 아닙니다. 위탁 관리가 이제 300호고 자기는 100호. 일단 틀렸습니다. 위탁 관리 같은 경우가 또 100호가 아니고 300호죠. 300호. 틀렸고 또 그 관로에 보시면 관로 안에 보시면 일반 기숙사로 리모델링한 건축물들은 제외죠. 포함이 아니고 제외. 이렇게 해서 2번 지문이 틀렸다. 체크를 꼭 해주세요. 자, 기타 보시면, 자, 우리 공공사업자들입니다. 국지, 또 토지뿐 아니고 공공기관 다 포함해서 이들은 임대사업을 하려고 할 수 있는데, 이때는 등록을 하지 않더라는 부분 또 체크하시고요. 자, 변경사항이 발생이 되어지면 변경은 15일 안에 변경 신고한다. 라고 합니다. 폐업할 때는 폐업하기 30일 전까지 이제 말소 신고를 한다. 다만 자본금 인력수가 증가한 경우는 신고하지 아니한다라는 부분도 체크를 해주세요. 요 문장이 요쪽으로 가면 더 좋겠네요.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2번 집은 X입니다. 자, 임대관리업 설명이다. 틀린 것은 또 무엇이냐? 또 이어서 나옵니다. 자, 9번에서 등록한다. 자기 위탁. 자, 2번 X죠. 자기 관리를 등록했을 때 위탁 관리가 간주가 되어지지. 반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X고요. 자, 등록 기준에서 자기 관리 자본금 2억 원, 위탁 관리 1억 원이다. 다 하셔야 되는 상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자기관리형 주택관리업자한테 위탁을 할 때는요, 주택 임대관리업자, 여기 자기관리형이니까, 임대관리업자는요, 이제, 임대사업자의 업무를 이행한다. 이걸 위해서 자기관리형일 때만 보증에 가입한다라고 하죠. 벌칙 적용할 때 자기관리형 일대 안에서 임대사업자로 본다. 이렇게 해서 자기관리형 일대 안에서 보증에 가입하고 임대사업자의 책임이 있다라는 부분도 정리를 꼭 해주세요. 자, 3번입니다. 틀린 것은 또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자, 자기관리일 때 보시면 보증에 가입하죠. 위탁은 보증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자, 가입 범위를 보시면 임대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월 임대료 3개월치에 관한 보증이죠. 6개월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X네요. 임차인을 위해서는 임대 보장금 반환 책임 보증이다 해서 맞는 말입니다. 자기관리일 때 보증에 가입하죠. 그러면 그 사실을 임대인과 임차인한테 알리고 게시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분기마다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일정한 법정 사항들을 시군구한테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다 맞는 말이네요. 해서 보시고.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제 민간 임대주택의 건설편 나옵니다. 건설편. 건설을 위한 절차는 따로 없습니다. 다만 30세대 35, 요 규모 이상으로 건설을 하면 이것도 주택단지 사업으로 봐서 주택법에 따라서 주택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주택을 건설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30세대 30호 미만의 주택을 건축할 때는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허가 받는다라고 해서 따로 임대주택만의 건설 절차는 없지만 그래서 이 편은요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촉진 지원 대책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묻죠. 국가나 지방이나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가 소유하거나 조성한 토지가 있으면 건설 임대사업자한테 우선 공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할 수 있습니다. 잘 안 해. 잘 안 하니까 이제 2번 같이 이 문장이 또 중요합니다. 국가나 지방이나 또 공공기관 가운데에서 토지주택공사와 이제 지방공사입니다. 그 조성한 토지 가운데에서 3% 아니죠. 1%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것이 3% 이상을 임대사업자한테 공급을 해야 된다. 의무를 딱 부여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틀렸는데 1% 이상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에 보시면 3% 이상으로 공급해야 된다. 이렇게 의무를 주어집니다. 줄 때 작은 땅을 주면 안 돼. 그래서 아파트 2개 단지 이상이 나오게끔요. 이제 15만 제곱미터 이상 크기로 해서 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주택 건설 사업자가 분양하려고 공급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포기하고 10년짜리 이상 임대사업자죠. 공공지원 또 장기 일반 임대사업자한테 전부를 몽땅 통으로 우선적으로 공급 매각을 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요 사이에 보시면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은 제외한다. 이 문장까지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지원에서 보시면 간선시설을 설치할 때 우리가 100세대 이상 또 16,5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할 때 간선시설 설치를 해 주어야 된다. 사용검사까지 있었죠. 일반적인 아파트일 때도 설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민간 임대가 나올 때는요, 먼저 가서 설치를 해 준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뒤에 가시면 공공주택을 지을 때는요, 앞에 일반적인 분양 또 민간 임대보다 더 앞서가지고 가장 우선순위로 공공자 붙는 주택에 먼저 지원을 해줍니다.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그래서 2번 질문 틀렸습니다. 자, 그 밑에 2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우리 공공사업자들이죠. 이들이 토지를 임대사업자한테 공급을 해줍니다. 그러면 싸게 주겠죠. 싸게 주는데 그냥 들고 있으면 안 된다 했어. 착수 등의 업무가 있습니다. 2년 안에 공급받으면 2년 안에 건설 착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또 환매하거나 토지 임대일 때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공급받은 자들은요, 2년 안에 착공하지 아니하면 뺏어간다라고 하는 특약 조건에 이제 환매 특약을 붙여서 이제 공급합니다. 자, 착공하게 되면 착공 사실을 통지를 해야 돼요. 그런데 2년 안에 착공 못하면 환매 등 합니다. 그런데 공급을 했는데 1년 6개월이죠. 1년 6개월 이 되어도 착공 통지가 없어. 그럼 남은 기간 안에 착공 안 하면 뺏어간다라고 촉구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착공의 촉구는 1년 6개월 되는 시점에 통지가 없으면 착공 통지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중요하죠. 우리 임대사업은, 민간 임대사업은요, 공공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용권을 주지 않는다. 이것이 기본 원칙인데, 이 임대주택 사업일 때 일단의 조건을 갖추면 민간 임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수용권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요 민간 임대사업자이겠죠. 전용 85 이하짜리입니다. 85 이하짜리를 100세대 100호 이상으로 건설하기 위해서 해당 그 임대주택 건설 부지 토지 면적의 80% 이상은 기본적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토지가 매입이 안 될 때, 즉 알박기란 말이겠죠. 이 사업 시행이 현저하게 곤란하다라고 하는 사유가 발생이 딱 되어지면 이 국토교통부 장관 아닙니다. 시도지사한테 이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지정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정 요청에 따르는 지정을 받은 임대사업자는요, 지정을 받았을 때가 아니고 그 뒤에 알박기 땅을 포함해서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계획 승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이제 공익사업 인정이 되었다고 간주가 되어서 이제 수용권이 발생한다랍니다. 항상 보시면 수용에 따르는 재결 신청은요, 우리 공익사업법에는 이 사업 인정일로부터 1년 안에 재결 신청한다. 것이 원칙인데, 에도 불구하고 해당 그 사업계획 승인 받은 주택 건설 사업 기한, 5년, 6년, 7년, 요 기간 안에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그 빈칸에 대해서 틀린 것을 보시면은요, 딴 건 다 맞는데 이것이 3번이 틀렸죠. 3번 보시면은요,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은 확보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해도 돼요. 자, 우리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건설할 때 또 특별하게 또 다른 완화된 기준, 즉 혜택을 또 특혜를 줍니다. 우리가 보시면 특혜 보시면 건용청 이렇게 말합니다. 건용청이라 말합니다. 자, 건폐율, 조례에 맞추어서 건축을 해야 되겠지만은요, 이것이 공공지원 민간 임대일 때는 불구하고 법에 있는 상한선까지 완화해서 건축 가능하게 해준다. 건폐율, 용적률 마찬가지입니다. 또 청수 제한에 특혜 줍니다. 이것이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립주택하고 다중이 아니죠. 다세대주택일 때 보시면 건축의 시비가 지면 주택선언 청수를 5층까지 건축하게 해준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4번 질문이 X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주택이 5개층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소방법 가보시면 아파트 등 해서 5개층을 받는 연립과 다세대가 여기도 포함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단지형 다세대 연립이 5개층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보십시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가보시면은요, 이제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라고 하는 또 특별한 장소가 나오네요. 이것은 뒤에 부분들 다 포함해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